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전국 곳곳의 무료 급식소들이 급식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끼니를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방용 마스크를 구하느라 아우성이지만 마스크를 살 돈이 없어 아예 구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찬 사람들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며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이 재난 속에서 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빨리 내놔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슈화된 곳에는 위로나 지원 물품들이 답지하고 있답니다. 주변에 주목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보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역의 사회적 사각지대는 없어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계룡과 청양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오전까지 춥다가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어제 세종에서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4명 가운데 2명이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과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이 이달 말까지 잠정 폐쇄됩니다. 우송대와 우송정보대, 배제대에 이어 카이스트와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대전대도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국과 고향에서는 질병이 돌아 가족이 걱정인데 중국인 혐오까지 나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단체 헌혈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 상태가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도 못 미쳐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역 식당가들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각종 기관단체들이 회의나 식사를 외부로 유도하면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의원들이 가칭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하면서 충청권 인사들도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얻은 충청권의 표심을 안철수 신당이 다시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현역 의원 등 4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3일 천안시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박완조 의원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유세장이 아닌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자가 박 의원을 지지하는 구호 제창을 유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대전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대전 모 의원 중에서 학생 성희롱 의혹 등으로 인한 스쿨미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여민회 등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 측이 상습적인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백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 기자, 어제 세종의 한 가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했었는데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이었다고요. 네, 말하신 것처럼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이 19번째 확진자와 지난 1일 서울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세종의 한 가족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접촉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부인이 마른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인 겁니다. 네. 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해서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오늘 새벽 다행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앞선 확진자 중에도
식사를 함께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됐는데 정말 다행이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의 접촉자는 더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4명 증가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가 6명 추가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1명씩 모두 2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세종 일가족 4명까지 해서 모두 6명입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구리의 17번째 확진자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 확진을 받은 이 19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확진자는 없지만 늘어가는 접촉자의 시민 불안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대학가도 비상이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다수 지역 대학이 일단 개강을 2주가량 연기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원 155명이 있는 카이스트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지난달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대책반을 24시간 운영 중이고요. 네. 59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인 충남대도 비상인데 지난 3일부터 기숙사 1개동을 특별 관리동으로 지정해 본국에 다녀온 중국 학생을 2주 동안 머물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권 대학에는 중국인 유학생 3,700여 명이 지금 재학 중인데요. 현재 기숙사나 자택에서 관리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83명입니다. 네, 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적지 않은 건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 일부 중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고충도 많다고요. 네, 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다는 얘기뿐 아니라 비하 발언까지 듣고 있는 건데요. 충남대학교의 한 석사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이 중국인인 걸 밝히면 주변에서 다 피하는 건 물론이고 중국인은 중국인을 만나기 때문에 감염 확률이 높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람들 눈총으로 식당 가기 두렵다는 하소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큰일이 벌어지면 인도적 차원이란 말 자주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인도적인 건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인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선진사회입니다. 모든 중국인을 감염자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특정 국가 학생들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안 될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자치단체나 유관기관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과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은 이번 달 모든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달 말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등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운데 최근 중국을 방문한 3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는데요. 또 육군 제32사단도 부대원 발열 체크와 간이문진 실시, 장병 휴가 최소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지침을 모든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조치도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돼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야기 들어봤는데 끝으로 정치 얘기 하나 들어보죠. 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가칭 안철수 신당 합류를 선언을 하면서 충청권 인사들도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한현택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탈당을 선언하고 안철수 신당의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네. 대전 동구청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대전 지역 인사는 이 한 위원장과 심소명, 유성갑 지역위원장 등으로 당원 800여 명이 대거 탈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신용현 유성을 지역위원장은 만약에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대신 당에 제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지난 20대 총선 직전 안전의원의 주도로 창당했던 이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이 대전 27%, 세종 26%, 충남 22%를 얻으며 이 3당으로 자리 잡는 데 충청권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면 지난 총선 충청권에서 일으켰던 바람이 다시 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정치인들 나름대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백상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예산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안으로 봉수산 자연휴양림 예약을 취소하는 이용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청년 독립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명목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도 홈페이지 생활 충남 청년마당을 통해 신청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 재직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과 40세까지의 신혼 부부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에서 게임물 모니터링 교육을 3월까지 진행합니다. 게임물 등급의 이해, 등급 분류 기본 세부사항, 불법 게임물 신고 방법 등을 익혀 게임물 관리위원회 모니터링단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모니터링단은 자택근무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에 의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원 20명이 모집될 때까지 교육기간 중에도 지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가 21일까지 2020학년도 사회적 경제 IT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23년 2월까지 2년제로 운영되며 경제 전문 학사가 수여되고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55%를 지원합니다. 원서는 충남도립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학교 기획홍보처로 등기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부여군이 굿들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내에 조성한 주말 농장을 분양합니다. 개인별 분양 면적은 9.9제곱미터에서 66제곱미터까지며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21일까지 부여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분양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나 부여군청 굿들의 경영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가 고추 두줄기 재배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농가 관행 방식에 비해 착과수가 19에서 25% 많고 건고초 수량은 평균 1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고추 생강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계룡과 청양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오전까지 춥다가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이 영하 12.6도로 가장 춥고 청양 영하 11.6, 세종 영하 8.7, 대전 영하 7.6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충남 일부 지역에 새벽에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하면서 혈액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의 헌혈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0여 명가량 줄었습니다. 단체 헌혈 취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헌혈량 감소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 공급팀 조민균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민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네, 네. 좀 걱정이 있습니다. 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이 되면서 그 불안감으로 헌혈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그 실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개인 및 단체 헌혈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월 4일까지 전국 개인 헌혈자는 약 5만 7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단체 헌혈은 같은 기간 144건이 취소되었고요. 네. 저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의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800여 명의 헌혈자가 감소했고요. 매년 동화절기에는 전체 헌혈량의 65%를 차지하는 고교 대학생 헌혈이 방학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헌혈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확산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 대학도 개강이 늦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걱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된 이
설 연휴 직후부터 이 단체 헌혈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동절기 때에는 주로 저희가 중장년층의 헌혈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관공서나 네. 공공기관, 기업단체, 군부대 등의 일반단체 중심으로 헌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단체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고, 특히 유부인 출입금지 등의 사유로 지난달에는 14곳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었고, 네. 이번 달에도 약 20곳의 단체 헌혈이 취소되어서 약 한 1,000여 명 헌혈 예정인원이 헌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혈액원이 총 8대의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그 취소된 단체 헌혈을 대체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평소에도 이 겨울철에는 혈액 수급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데 네. 이번 신종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 아주 그 시민들의 헌혈 참여 의지까지 떨어져서 이게 그 굉장히 이중적으로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를 하더라도 헌혈자가 이제 아무 때나 개인 시간에 맞추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 헌혈에 추용해서 혈액 재고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 혈액원에 헌혈의 집은 총 9곳이 있는데요. 분원, 복합터미널, 은흥정이, 둔산, 노은, 충남대 등 이 대도수대 6곳이 있고요. 네. 천안, 아산, 공주대 등 이제 충남 지역 3곳에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전체 헌혈량의 65%를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 헌혈집에서도 평소보다 절반으로 헌혈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장소의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그 메르스나 사스가 발생했을 때 헌혈량이 급감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 메르스나 사스 때도 뭐 혈액 수급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그 많은 헌혈자분들이 이 헌혈에 동참해 주셔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단체 헌혈이 연달아 취소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접 국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망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불안감이 시민들에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가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은 네. 앞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훨씬 더 저희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월하면서 계속 혈액 그 비축량이 줄어들게 될 텐데, 네. 예. 혈액 재고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느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일 현재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혈액 재고는 2.8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보건의료 재난행동 매뉴얼에 보면은 혈액 수급 위기 단계를 총 4단계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 의료기관 하루 공급량을 이렇게 1일분으로 계산해 한다면은 5일분이 네. 혈액원 적정 보유량이 됩니다. 그래서 5일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관심 단계라고 하고요. 네. 3일 미만인 경우는 이제 주의, 2일 미만인 경우는 경계 단계. 네. 이제 하루밖에 이제 없다고 하면 심각 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3일 미만인 주의 단계에 있지만 단체 헌혈이 지금처럼 취소가 자꾸 되고 있고 네. 시민 헌혈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면은 경계나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것은 뭐 불과 수일 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저희 대전 세종 충남혈액원 혈액 적정 보유량은 적혈구제제 기준으로 약 2,000 유니트. 여기서 유니트는 이제 혈액 항봉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현재 혈액 재고 보유량은 약 1,000 유니트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희 혈액원은 이제 전라권, 전남이나 광주 또는 이제 저희 대전 세종 충남을 비롯해서 충북의 충청권을 총괄하는 권역
주무 혈액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 재고가 줄어들면은 인근에 있는 전북이나 광주, 충북 혈액원까지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헌혈자가 이렇게 계속 없다가는 이게 심각한 단계에 이르는 건 거의 시간 문제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이럴 때 대형 사고라도 난다면 참 큰일인데 이 혈액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 긴급하게 혈액 수급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혈액원의 존재는 네. 바로 그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 환자의 경우나 또는 뭐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야만 하는 그 백혈병이나 또는 뭐 현재 치료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생명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는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의 경우는 지금 비농번기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수술을 미뤘던 인공관절 등의 경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제때 수술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되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 충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약 170곳의 관내 의료기관에 그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뭐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관내 혈액 수급은 매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선제적 대응으로 그 의료기관 혈액 사용량을 좀 최소로 지금 줄이고 있고 꼭 필요한 긴급 혈액량만 의료기관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또한 그 저희 혈액원에서 의료기관 재고 보유량을 이게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담당자와 상호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큰 사고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수술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참 큰일이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헌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 헌혈 참여를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네, 혈액원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헌혈 동료를 위해서 각 헌혈의 집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예방 수칙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헌혈 홍보물을 게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등록 헌혈자와 그 헌혈 약전 단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 문자 발송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한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관공서 및 지역 기관 단체에도 지속적으로 헌혈 협조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 그 헌혈 기념품 때문에 헌혈하시지는 않지만 그렇죠. 헌혈자 생명 나눔에 보답하고자 기념품도 저희가 1+1 이벤트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혈자들이 안심하고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 및 헌혈 장소의 소독을 철저히 저희가 하고 매일 그 직원의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자가 헌혈버스나 헌혈집에 방문 시에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를 의무화해서 주변 헌혈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그 비상 대책방을 운영을 해서 헌혈자 모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헌혈에 동참하셔도 됩니다. 예. 헌혈차에 올라가도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걸 이젠 헌혈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젠 알려야 되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또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예, 어쨌든 그 건강한 그 뭐 여러 가지 사람만 헌혈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뭐 체중이 약 한 60kg인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몸속에 전체 헌혈량이 약 5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 15%인 600cc가 소실되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은 골수나 간 등에서 매일 만들어지고 신장을 통해서 수명을 다한 혈액은 이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 8%인 400cc만 체혈하기 때문에 네. 건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한 헌혈된 혈액은 그 검사를 통해서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에이즈 등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기타 매독이나 감기 검사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현재 헌혈자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헌혈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혈액은
1년 내내 360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헌혈 참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과거 메르스나 사스 위기 때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헌혈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그 혈액원 헌혈버스와 네. 직원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조금의 감염으로도 차단되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네. 이미 예약된 단체 헌혈은 취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개인 헌혈의 경우는 혈액관리본부의 홈페이지나 또는 헌혈 랩인 네드 커넥트를 활용하시면 쉽게 헌혈의 집을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고 있고 예약도 예. 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헌혈집에 방문해 주셔서 꼭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헌혈량 감소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 공급팀 조민균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대전 소극장 갤러리 방역 지원 사각지대란 기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민간 문화시설이 대전시와 자치구의 소독과 방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